그럼 이 맛있는 사과 누가 제일 먼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먹고 남아있으면 누구 줘요? 자식 줘요? 남편 줘요? 부인 줘요? 누구를 줘요? 자식 필요 없어요. 남편이나 부인 주자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요즘 KBS 뉴스에서요. 요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의 돌봄 인력이 부족하니까요. 어르신들을 침대에 눕혀서 그냥 묶어놓거나 혹은 약물을 투여해서 잠을 재운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정신질환이 없는 노인에게 투여하면 위험하다라고 결정 내린 19가지 항정신병제 약품을요. 계속해서 요양병원에서 투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읽었던 어떤 신문 기사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자가 요양원에 취업을 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모습을 취재를 했었습니다. 한 두세 달 요양사처럼 취업을 해서 어르신들을 돌봐드렸는데요. 정신이 멀쩡한 어떤 어르신이 기저귀를 차고 계셔서 너무 불쌍해서요. 화장실로 모시고 가서 볼일을 보게 해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눈물을 다 흘리면서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화장실에 앉혀주냐고 어찌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든지 본인이 다 목이 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을 화장실로 모시고 가서 볼일을 보게 했다는 이유로 원장과 선배 요양사한테 무지 많이 혼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장실로 모시고 가버릇하면 나중에 힘들어서 어떻게 일을 할 거냐고 하면서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걸 읽은 적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모든 요양병원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런 기사와 요즘 KBS 보도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게 남 일이 아니지, 나의 미래지 라는 생각 때문에요. 가슴이 많이 아프고요. 계속 연일 요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에 관련된 그런 기사 밑에 어떤 분이 이러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어린이를 혼내지 마세요. 우리들의 지나온 과거입니다. 노인을 놀리거나 때리지 마세요. 우리들의 닥쳐올 미래입니다. 라고 어떤 네티즌께서 쓰신 글을 보고 얼마나 공감이 갔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언젠가 병원에서 그렇게 누워있을 날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날이 닥쳐올지언정 하루라도 늦게 그런 곳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최대한 늦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요. 운동해야 돼요. 정말 죽으나 사나 악착같이 운동해야 됩니다. 미국인들의 96%가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기 6개월 전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확히 통계가 나온 건 없지만 제가 어디선가 한국 사람들은 2, 3년 정도를 병원이나 혹은 아프다가 죽는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 사람들 76%가요. 죽기 전에 병원이나 아니면 의료기관에 몸을 의지하다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OECD 통계의 1위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그에 비해서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유럽인들은요. 50% 미만만 병원에서 아프다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76%나 되는데 차이가 꽤나 있지요.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의료기관에 의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조금만 아프다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말 있지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아프고 3일째 되는 날 234 죽자라는 이런 말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요즘은요 주변에 동네에 보면 헬스클럽 엄청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운동을 우리가 생활화하기 시작한 게 불과 한 10년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미국 사람들은 운동이 자기 일상 중에 하나로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6개월만 아프고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하지, 뭐 내년부터 하지, 조금 먹고 살만하면 하지, 이렇게 운동을 뒤로 미루지 말고요. 빨리 시작해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는 우리가 웬만하면 정말 속된 말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삽니다. 우리가 60세, 70세의 삶을 맞추어서 살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1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가정하에 100세 인생을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65세 정년 혹은 62세 정년, 이건 잘못된 거죠. 머지않아 곧 바뀌리라 생각이 듭니다.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 나의 건강은, 또 나의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계획표를 빨리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산 관리를 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쓰고 죽어야지요.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하자면은요. 장례비만 남겨놓고 다 쓰고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자식들 믿지 말아요. 결국 우리를 요양원에 갖다 넣을 자식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내 자식은 나 요양원에 안 갖다 놓고 끝까지 나를 보호할 거야 라고 장담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정말 복 받으신 분입니다. 아마 90% 이상은 우리도 결국은 요양원에서 혹은 의료원에서 그런 곳에서 도움을 받다가 죽게 되겠지요. 자산관리 끝까지 내 목숨이다 생각하고 꼭 갖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서로 부부끼리 잘 지내자입니다. 부부를 소중히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고아라 그랬잖아요. 이제는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혼자 남아있으면 진짜 고아가 되는 겁니다. 자식들 있지만 자식을 어떻게 믿습니까? 부부 끝까지 두 손 꼭 잡고요. 서로 건강 잘 챙기고요. 남편을 혹은 아내를 잘 위해주자고요. 맛있는 사과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럼 이 맛있는 사과 누가 제일 먼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먹고 남아있으면 누구 줘요? 자식 줘요? 남편 줘요? 부인 줘요? 누구를 줘요? 자식 필요 없어요. 남편이나 부인 주자고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요양원을 최대한 늦게 가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을 하자, 내 재산 내가 지키자, 부부간에 부부를 잘 챙기자, 그리고 자산 관리를 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KBS에서 보도하고 있는 요양원 실태, 요양원의 생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자고요. 재산도 지키자고요. 그리고 부인을 혹은 남편을 관리 잘해서 고아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기네TV 오늘은요. 착잡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안녕히 계세요.